2022년 결승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쇼미더머니 10위, 지코, 크러쉬, 그레이, 박재범 등 유명 프로듀서들의 합류와 각 지역 실력파 래퍼들을 넘어 글로벌 참여자들의 도전으로 점점 기대를 모으고 있죠. 저는 쇼미더머니를 생각하면 이 노래가 가장 떠오르는데요. 우린 거북선, 다른 배들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똥통, 커지는데 동공, 느껴지는 고통. 오늘은 거북선과 관련 깊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한 줄의 말은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로 수군을 포기하라는 지시에 맞서 수군 유지와 결전을 주장한 말이죠. 그리고 맞이한 명량해전은 우리나라 역사를 넘어 세계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명장으로 평가받게 한 전투가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무적과도 같던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은 고작 12척의 배로 적선 200척을 상대하게 된 걸까요? 임진왜란 중반까지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일본 해군을 압도하며 제해권을 장악해왔습니다. 특히 거북선, 판옥선의 화력과 전술적 사용으로 일본 보급선이 끊기면서 일본군 지상부대가 고립되기도 했죠. 하지만 1597년 조선 조정의 모함과 정치적 내분으로 이순신 장군은 억울하게 전선에서 해임되고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 1540년 오늘 날짜인 2월 12일에 태어난 원균 장군이었습니다. 원균 장군은 수군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갑작스럽게 지휘권을 맡게 되었죠. 1597년 8월 28일 원균은 약 130에서 200여 척의 조선 수군을 이끌고 일본 함대를 상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500여 척의 대규모 함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죠. 전투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진행됐습니다. 좁은 7천량 해협으로 유도되며 전술적 선택권을 잃고 야간 전투 중엔 일본군이 기동성과 수적 우위를 활용했죠. 이는 조선 함대의 지휘 체계를 붕괴시켰고 혼란 속에서 함선들이 고립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수군은 약 150여 척 이상이 침몰되거나 파괴됐고 단 12척 정도만 탈출에 성공하죠. 이 12척 안에 원균 장군이 도망친 배도 포함된 거고요. 원균 장군의 함대에는 당연히 거북선으로 불리는 특수 전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북선은 조선의 특수 설계 전함으로 상부가 덮여 있어 외부 공격을 막고 다수의 대포를 장착한 전투함이죠. 하지만 7천량 해전에서는 거북선을 포함해 전체 함선이 거의 전멸했고 조선 수군의 모든 전력은 이 전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설계 기록이 없는 거북선은 목격자들의 진술로만 남게 돼버린 거죠. 전투가 끝날 쯤 원균은 자신의 배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육지로 숨어 도망치다 일본군에게 붙잡혀 참수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수군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하며 이후 조선 조정은 다시 이순신 장군을 불러들이게 되죠. 7천량 이후 겨우 12척의 판옥선만 남아있었는데요.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거북선은 안타깝게도 12척 안에 없었습니다. 거북선은 이미 전멸된 거죠. 이에 조선은 수군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일본군과 맞서려 하지만 선조에게 올린 장계, 금신전선 상유 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걸고 다시 수군 지휘권을 맡게 됩니다. 1597년 10월 26일 명량해협에서 생존한 판옥선을 포함해 조선 수군 13척의 배로 일본 함대 약 130척에서 200척가량과 맞서게 됩니다. 그 결과 모두가 아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죠. 좁고 빠른 조류를 이용한 방어 진영을 구축하고 일본 함대의 기동성과 수적 우위를 봉쇄해 일본함 약 30여 척 이상 격침, 파손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선 함선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죠. 명량해전의 승리는 조선 해군의 사기를 되살리고 전세를 뒤바꾸는 결정적 전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시 거북선을 잃은 우리나라 수군의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 기록과 현대적 비교를 시도해보면 조선시대 거북선은 건조 비용이 매우 높았던 전투함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세 단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현대 대한민국 해군 전력 가치에 비유하면 세종대왕급 구축함 KDX-3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최신형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한 척 비용이 약 9억 2,300만 달러, 한화 약 1,35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에 거북선 한 척을 단순 비교로 KDX-3 한 척 가치와 대조하면 당시 거북선 전체 전력이 파괴된 것은 막대한 전력 손실과 맞먹는 전략적 손실로 볼 수 있죠. 그럼 만약 현대전에서 원균 장군 같은 인물이 있어 우리나라 수군을 전멸 혹은 12척의 전함만 남기는 상황이 됐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2025년 기준 대한민국 해군 주요 수상 전력으로 본다면 구축함인 KDX-3 세종대왕급 3척, KDX-2 충무공 이순신급 6척, KDX-1 광개토대왕급 3척, 호위함 및 프리깃 FFX 인천급과 대구급 등 약 18척, 기타 초계함 및 지원함 등은 최소 약 10척쯤 되는데요. 이만큼의 단순 건조 비용만 합치면 약 18조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손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미사일, 탄약, 전자장비 등의 비용이 약 5조 4천억, 훈련된 인력 손실 약 10조, 조선, 방산산업 연쇄 타격으로 단기 GDP 손실 추정치 최소 20에서 30조 등 총 약 60조 원 정도가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에 더해 해군이 전멸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되죠. 모두 즐거운 설날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새해엔 늘 행복과 즐거움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